수입산 매트가 불법 시공되고 있지만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인 지자체는 검증 책임은 멀리하고 제품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통행료 때문에 불만을 사왔던 천안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을 위한 기본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MBC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매트 불법 시공 사례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자치단체는 물론 조달청까지 속여 혈세를 수익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책임만 회피하는 안일한 공공기관의 태도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왕국리 유적, 장수 가야 탐방로에 깔린 수입 보행 매트들. 전주 MBC 보도를 확인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 식별이 어렵고 조달청 제품이라 믿고 구매했다는 겁니다. 국내산 단가로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저희도 알고 있으면 하는데 그거를 진짜 방송 보고나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게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다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모르죠. 일단은 저희가 이게 조달청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조달청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달청은 납품된 제품의 검증 책임을 수요기관인 자치단체에 떠넘길 뿐 제품 구별을 위한 기준인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은 수요기관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최소한의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제시를 해줘야. 부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불법이 만연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산을 납품하고도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친 익산업체.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하천약이 소액인 경우는 1회 안에서만 경고 조치로 끝내는 걸로. 업체가 납품한 다른 현장들에 대해 조사를 할 법도 하지만 조달청은 적발된 건 말고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대에서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해당 업체가 그 소송이라도 이렇게 제기했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중소제조업체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혈세까지 새나가는 현실에서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 공방보다 문제 있는 제품의 조달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높은 통행 요금으로 인해 천안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회에서 요금 인하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연내에 통행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민간 자본으로 개통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장점에도 높은 통행료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쌉니다. 예, 부담스럽죠. 통행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차들 이용하는 것만큼 조금 인하했으면 좋겠네요. 정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위해 나섰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자고속도로도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요금 인하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가 보전하고 2032년까지의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가 도로를 인수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로써 통행료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4,900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연내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가 인하되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도 끝나 이르면 연말 요금 인하도 가능해 고속도로 이용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일부가 오늘까지 사흘째 부분 파업을 결행했습니다.
호남고속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은 사측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까지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50개 노선 가운데 서울과 수원, 남원 등 26개 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 노선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업이 일부 노선에 한정돼 시민 불편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공기업 비리 감시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이사장과 공단 직원이 출마 예정지 경로당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관광을 제공했다며 선관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례적인 사회공헌 활동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상직, 이강래에 이어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잇단 의혹 제기로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을 위한 기본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현할지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작업인데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시민단체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수정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주 천변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확대 이전하도록 하는 대신 호텔과 전시 컨벤션 센터를 기부 체납받고 주변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김 시장이 공약을 뒤집고 대기업 롯데의 개발 참여를 허용하자 시민단체와 중소상인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라도 도민들의 성금이 포함된 땅입니다. 그런 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롯데에 헌납하라고 하는 김승수 시장은 이후 사업이 필요된 지 6개월. 결국 전주시는 예산 3억 4천만 원을 들여 이달부터 부지 개발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기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백화점의 규모, 생태공원 콘텐츠,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의 위치 등을 연구해 내년 9월쯤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이 끝나면 실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2023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전주시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용역 결과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롯데를 끌어들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개발의 목적부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또 롯데의 개발 참여가 위법 논란이 있음을 알리는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행복한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도민 1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열고 현 농업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한 뒤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잦은 비와 태풍으로 김장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요 가격 등락 품목 가운데 김장 채소인 무가 전월 대비 29% 상승하고 배추가 22% 상승하는가 하면 토마토와 상추 등 신선 채소의 가격 상승도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0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년과 비교하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밤부터 조금 수그러드는 추세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낮 나쁨 수준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던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저녁 7시를 기해 70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내려가 전주와 서해안 지역에 발령된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동부 산간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다가 모레쯤 양호한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도청을 찾아 도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어치의 한우고기 1.3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우고기 기부는 불우이웃 돕기와 한우 농가들이 정한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인 11월 1일을 기념해 이루어졌습니다.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소스 산업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10억여 원이 투입돼 클러스터 내에 조성된 소스 산업화 센터에는 배합실과 제조, 개발실과 위탁 생산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장류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센터는 중소식품 기업들의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소스 상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신욱 통계청장은 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도내 86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자료는 내년 진행되는 인구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